안녕하십니까. 생보 출신도 한 번에 이해하는 실손보험 판매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3차시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실손에 대해서 1차 말씀드렸고, 2차에서는 실손보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실손보험이라 할 때 4세대 보험에서 조금 약간 살짝 설명을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표들을 보면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변천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 변천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 보험 변천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구실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실손은 계속 판매해서 2009년 7월 30일까지 판매가 됐는데 강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렸을 때 2002년도에 아이가 태어났었거든요. 첫째가. 그때 강사 같은 경우는 홈쇼핑을 통해서 첫째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15년 만기 그 상품을 가입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DB손보에서 홈쇼핑을 보고 그때는 강사가 이제 보험 쪽 회사를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홈쇼핑 보다가 애들한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 가입한 게 그때 실손보험을 DB손보 쪽에서 가입을 했었어. 그때는 동부화재였었죠. 동부화재 시절인데 그때 가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2002년, 2003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구실손에서는 상해 의료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입 금액이 1,000만 원까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1,000만 원까지 다 보장을 해준다. 이때는 뭐 한약도 상해로 하게 되면 한약도 무조건 보장이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벌써 본인부담금부 1차일 때 본인부담이 없었던 상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기준은 180일. 사고 기준은 사고 1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기간은 180일 동안 보장이 되는데 면책 기간은 180일 이후에 보장이 종료가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보험으로 보게 되면은 뭐 다 보장되고 안 되고 부분인데 자, 요 부분 산재 자동차 사고 50%의 보장이 됐고요. 중복 보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FP님들이 연락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 의료비는 실제로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물론 1,000만 원까지지만 실제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한약재도 되고요. 자동차 산재 다 되기 때문에 중복 보장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운. 근데 뭐 300만 원 가입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500만 원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까지도 상해 의료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좀 강사가 생각할 때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제 5년, 뭐 일부는 뭐 3년짜리 상품이 있었는데, 자, 상해 입원 의료비, 이제 상해 통원 의료비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같이 이제 질병이라 판매를 했는데, 이때는 손해보험에서는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짜리를 판매를 했었고요. 생명보험에서는 2008년, 2009년인가요? 2008년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판매를 이제 3,000만 원짜리, 80%짜리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2009년 10월 달에 어떤 부분이 됐을까요? 표준화, 생보, 손보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보, 손보 통합이 돼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2010년인가요? 2010년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강사가 지금 헷갈린지 죄송합니다. 표준화, 의료신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생보, 손보 공통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2차 개정 2014년 4월 1일에 이때부터 1년 15년 재가입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을 동시에 이때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나 통원 30만 원인데 약제비 5만 원을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제비 10만 원, 20만 원에 10만 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보에서는 외래는 20만 원, 그 다음에 약제비는 10만 원 가입하고 손해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외래 25만 원에 약재 5만 원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또 이 손해보험에서 기본 자기 그 상해통원 질병통원에서 자기 부담금이 5천 원밖에 본인 부담금이 5천 원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상급병 진료 차액에서 차이를 한번 볼게요. 상해 입원 의료비랑 질병 의료비에서는 2인실 기준으로 병 실력의 차액이 10만 원이었다면 지금 표준화라든가 지금 판매하는 것들은 어떻게 1년짜리나 표준화 실손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라든가 3년 표준화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50% 1일 1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줬다. 그리고 자동차 산재사고는 한 40%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의료비는 표준화 때부터 별도 특약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신과라든가 치질, 치매, 치과 같은 부분들은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또 디테일을 설명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되게 약간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 부분에 보상을 해주네 안 해주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실손 표준화에서 약간 명확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 4세대 현재 팔고 있는 부분인데, 자, 뭐, 표준화 실손 보면서 약간 부분 명확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뭐 보장 기준이라든가 하나하나,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저 강사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 부담금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 고객분들과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외래에서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입통원에서 얼마인지 입원에서 얼마인지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때부터 표준화 때부터 200만 원 맥스 200만 원이다. 입원은 200만 원, 외래는 조제 8,000원 그런 부분이다 라는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다시 넘어와서 이제 표준화 실선 약간 명확화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99시 이렇게 딱 돼 있잖는데 이때부터 선택형에 대해서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선택형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급여 90%, 비급여 80% 부분 이렇게 변경이 됐었고요. 말씀드렸지만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라는 부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본인 부담금에서 똑같이 맥스 200만 원인데 자 여기서 이제 3세대 때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였는데 특약은 30%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특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급여 3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체크를 했을 때, 확인을 어떻게 해주시냐라는 부분. 이때부터 도수치료, 2017년 때부터죠. 도수치료,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치료, 그 다음에, MRI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특약으로 빼서 보장을 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장까지 체크했을 때 이제 1년 갱신, 5년 재가입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이 이 상품인데요. 자, 급여 5천만 원 똑같습니다. 비급여 5천만 원 똑같이 보장을 해 주는데 문제는 뭐다? 급여는 무조건 80,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비급여는 70%라는 부분이고요. 맥스 당연히 1년에 200만 원 동안 자기 부담금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3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2,800 정도로 보장을 해준다. 2,800까지만 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병원비가 또 2,000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200만 원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손들도 있기 때문에 보장이 계속해서 자기 부담금 한도로 쓰게 된 맥스이기 때문에 그 이상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안 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원에서도 그렇게 크게 변경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어요. 급여 20만 원, 비급여 2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80%, 비급여 70%까지 보장을 해준다. 여기서 이제 본인 부담금, 의원은 1만 원, 상급하고 종합은 2만 원인데, 자, 맥스가 부담금 진료비에서 20%예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맥스가 20%까지. 그러면, 대부분 어디에 해당이 된다? 20%까지 보장을 해준다.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의원 만원 상금, 이제 자기 부담금인데 여기서 올라간다. 좀 통원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맥스는 20%까지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비급여 3대는 이 부분, 변경되는 부분 없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10회당 치료 오전 시 연장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변경이 됐다. 보장이 축소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면책 기간을 보시게 되면, 3세대, 4세대부터는 이렇게 아예 면책 기간이 없어졌습니다. 3세대에서는 통원 말고는 입원해서 면책까지 있었지만, 이제 4세대에서는 통원이고 입원이고 면책 기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급 병실료 차액은 똑같이 50% 1일 1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상급 병실료 면책이었어요. 언제까지? 3세대까지. 근데 4세대부터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비응급 사용. 이게 응급 있고 비응급 기준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무조건 응급실 가게 되면 응급실 비용도 거의 실손에 포함이 돼서 치료비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실손에서 보장을 해줬었는데, 4세대부터는 응급, 비응급으로 나눠서 일반 종합병원은 응급실은 가능한데, 자, 상급병원이라든가 그냥 권역별 응급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경기도권에만 수도권에 가더라도 권역별 응급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다? 비응급일 때는 응급실 사용료를 기존에는 보장을 해줬지만 4세대는 보장을 안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보시게 되면 변천사에 이렇게 주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주 1이네요. 주 1이네. 자, 표준화 실손이 시행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그냥 이 부분 한번 그냥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17년 4월 1일에 실손보험 3대 특약 보장은 기존 상해성 보장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보장 질환의 확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실손보험 변천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강사가 앞에 넣을까 뒤에 넣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1963년에 실손보상 도입을 했고, 2003년 8월부터 생명보험사에서 보험법 개정에서 신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매하는 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10월에 중복가입 확인하면서 자금의 10%면서 보장료 표준화, 생보선보 표준화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2012년에 이렇게 하나하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중요하신 부분,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4월부터 기본형 플러스 특약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를 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014년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2014년에 죄송합니다. 2014년 노후실손 판매를 하고 쭉 가서 2018년 4월에 유병자 실손을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 7월에 4세대 현재 팔고 있는 4세대 의료보험을 실손보험을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중간에 실손보험 중복 보장이 됐었어요. 통원 쪽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구실손 3천만 원짜리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언제입니까? 이때 표준화부터 5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가입 안 하신 분들 중에서 3천만 원 가입하신 분들은 중복 보장이라기보다는 3천만 원 초과되는 거. 그 다음에 통원 부분에서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좀 더 비용이 오버되는 부분에서는 실손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보장 금액에 넘어가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입을 하면 보장을 해줬었어요. 2천만 원 차이가 있고 또 통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도 아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뭐를 해야 되든가
굳이 두 개를 가입을, 보험료 두 개를 내고, 대부분 실손은 비례보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두 군데서 중복보장이 된다라고, FP님들이 잘못 이해하셔서 그렇게 판매하신 경우도 있었고, 또 보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은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복보장 받으시려고 했었는데 중복보장이 안 됩니다. 실손. 그래서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해줬는데? 라고, 가입됐는데? 라고 중복가입 되는 건 맞고요. 맞는데, 두 개를 중복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차액에 대해서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니까 그 2천 넘어갔을 때 차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원에서 차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서, 강사가 세일즈를 할 때 고객분들도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가장 흥국카드 쪽을 되게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중복 보장해가지고 이렇게 차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준다라고 해서 MRA 통환권 때문에 많이 보장을 했어요. MRI 같은 경우에 뭐 45만 원,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통환권 때문에도 많이 보장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큰 병에 걸리면 비급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판매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안 되고요. 요걸 혹시라도 고객분들이 여쭤보시면 FP한테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자, 다시 한번 넘어와서 지금 현재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을 판매를 하고 있다. 요것만 판매가 되고 중복 가입이 안 된다. 한 건이고 비례보상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변경식이 아까 강사가 그래서 이제 처방 이렇게 바뀐 부분에서 F 그런 부분들 그냥 대충 이렇게 탁탁 체크하고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변경 시기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강사가 하나하나 써놨습니다. 태원 시의 처방 약정일을 포함한다. 이게 2016년 1월 실손부에서 약관 시행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강사가 그 부분을 그냥 살짝 넘어간 겁니다. 물론 이제 F 정신과제랑 그런 부분들은 또 앞쪽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일 단계는 너무 많고요. 그 부분은 또 기존에 실손에 강의하셨던 분들이 언급을 해두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강사가 이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하고 2016년부터 약간 변경 시기를 하나하나 2019년 17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한 실손 의무 중지 제도가 2016년에 실시가 됐다. 이때부터. 그래서 해외 장기 체류하신 분들 우리나라 가입을 하고 해외 장기로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 중지를 할 수가 있어요. 납입 중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시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동안 납입이 됐다. 근데 난 모르고 납입을 계속했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증빙이 되면 납입했던 보험료는 돌려주는 제도도 있었다.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에는 이 부분 가입이란 확진 질병에 대해서는 가입 후 치료력이 없으면 5년의 경과로 하되 기존에는 보장을 해줬었어요. 이 부분이 보장해줬다라는 부분보다는 되게 약간의 불분명해서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때부터 아예 정확하게 약간의 표시가 없어서 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부터는 아예 정확하게 보장을 안 해준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고객분들하고 말씀하실 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2019년 10월 소급을 체크를 해줬다. 죄송합니다. 2009년부터 소급을 2009년 10월 때부터 가입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보장을 안 해주는 거, 소급 적용을 해주는 걸로 변경이 됐다라는. 그 다음에 2021년 7월에 외모 개선, 이 부분. 외모 개선 하시고 나서 이제 쌍꺼풀 우리 수술 많이 하죠. 안검하수.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해서 막 변경됐었는데, 그 부분들 정확하게 이제 약간의 명시를 해서 외모 개선 목적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안 된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안면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응급, 응급센터 체크하시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전국 이거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기준으로 47개고요. 47개고요. 그 다음에 응급센터 이렇게 체크. 여기에서는 이제 비응급이 안 된다. 4세대부터는. 그 다음에 단체 실손보 아까 말씀드렸죠. 단체로 가입하면 개인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직전 5년간 보험금 500만 원 또는 10대 질병 발병 이력이 없을 때는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체 실손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보험 잇따라 가입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입을 하시고 나서 납입 중지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장을 받다가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납입 중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체 실손 끝나시면 개인 기존에 있던 걸로 보장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손 의료보험 변천사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변천사기 때문에 그래서 4세대에서 정확하게 보장을 한번 이렇게 해준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똑같은 장표예요. 그 부분 제가 강사가 일부러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변천사기 때문에 그래도 4세대에서 이 부분 한번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변천사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 강사가 다시 한번 집어넣었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되게 정확하게 나와 있냐? 손해보험협회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진짜로 디테일하게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계속 강조드리죠. FP 클라우드 기존에 있던 실손 영상도 보시게 되면 같이 연결해 보시면 상당히 우리 FP님한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 2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